윤석열 대통령이 2년 연속 나토 회의 참석에 이어서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뒤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6박 8일 동안 이어진 이번 동유럽 순방의 성과와 남은 과제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조태영 국가안보실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 귀국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5시 반에 오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상황이 심각합니다. 국내 집중호우 피해 상황 지금 들으셨죠? 예. 예. 그쪽 현지에서 우크라이나 방문 직전에 우리나라가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셨을 것 같은데 그때 우크라이나 방문 좀 고민 좀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시간으로 봤을 때 네. 저희가 그쪽 시간으로 현지 시간으로 해서 금요일 저녁 8시에 우크라이나 형 열차를 탔습니다. 예. 네, 그 전까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네. 지금처럼 대규모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이제 사실은 11일 화요일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는데 실시간으로 계속 이제 보고를 받으셨고 13일 목요일 아침부터 그다음에 16일 일요일 새벽 4시입니다만은 그 사이 서울하고 화상회의만 4차례를 갔고 서울하고 화상회의를 4차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언제 가셨습니까? 처음에 이제 그 폴란드에서 목요일 날 했고 요거는 화상이 아니고 전화회의를 하셨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로 출발하는 우리 금요일 밤에 열차 안에서 한번 이제 화상으로 연결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에 도착해서 회담과 언론 발표 중간에 저희가 좀 양해를 구해서 서울하고 또 연락을 해서 저희가 회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에서 바로 이제 출국을 해서 나오자마자 그 당시 시간이 현지 시간으로 일요일 새벽 4시였습니다만은 네 차례 이제 그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큰 화상회의를 했었고 회의만 사실 4차례를 했고 보고는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오송 지하차도 사고가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오전에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인명피해가 지금까지 확인된 인명피해가 13명이잖아요. 네. 앞서 이제 화상회의 때 보니까 조태영 실장님도 옆에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때 어떤 지시를 하셨나요? 사실은 13일 목요일 때부터 일관되게 지시하셨던 것이 2가지였던 거로 기억합니다. 하나는 우선 이제 위험 지역에 있는 우리 사람들을, 우리 국민들을 빨리 안전 지역으로 빼내자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위험 지역에 차단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즉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라 하는 것이 일관된 대통령의 지침이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피해가 워낙 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일정 취소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있었어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저희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가기 위해서는 위험 지역이고 해서 교통편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국경에서 열차를 타고 갈 때 14시간, 그다음에 돌아올 때 13시간, 열 몇 시간의 열차만 따져서 편도에 걸렸는데 그 열차를 탔던 시간이 제 기억에 금요일 날 저녁 8시 정도, 서울로 치면은 이제 토요일 새벽 3시나 2시 반이나 3시 정도 시간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사실은 이제 제 기억에는 오송 터널 초기거나 아직 일어나기 보고받기 전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래서 초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시는 거하고는 조금 이제 알겠습니다. 일부 일정을 취소했다는데 일부 일정을 줄이고 온 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일정이었습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초대를 해서 예컨대 2차 대전 기념관이라고 하는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봐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자기네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박물관을 꼭 가시자고 했는데 저희가 부득이 좀 이제 취소를 하고 조금 빨리 떠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렵게 모셨으니까 여러 가지 외교안보 현안 좀 여쭤보겠습니다.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우크라이나 이제 키이우에서 만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성과를 거뒀다고 보세요? 우선 이제 이 대한민국이 10대 경제이고 국제사회에 존재감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가치 외교를 펴는 윤석열 정부가 이끄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러시아의 불법 침략을 당한 우크라이나와의 연대를 강조하고 지지와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우리 대통령이 폴란드까지 가시는 것을 알고 네. 서울을 출발하기 전에 초청을 해왔습니다. 예. 이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연대가 잘못하면 말뿐이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예. 좀 위험하긴 하지만 네. 가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점에서 국제사회 전체가 예.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유럽 국가들, 예. 미국에 이르기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글로벌 중추국가 책임 외교를 하는 나라로서의 존재감이 확인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그것이 또 경제하고 연결이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아주 커다란 전후복구 수요가 있습니다. 히로시마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을 할 때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에게 한국은 아주 여러 가지 경제력이 뛰어난 나라니까 예. 전후복구 과정에 꼭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개괄적인 대화를 나눴었는데 예.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가서는 좀 구체적으로 분야까지 찝어가면서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나 한국과의 협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를 들면 ICT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네. 이런 인프라라든지 이런 분야에 있어서 한국 기업들의 진출을 환영한다라고 하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간곡한 또 말씀이 있었는데 그렇군요. 예. 거기에 이제 저희가 후속 조치로서 예. 우크라이나가 좀 위험하긴 합니다만은 또 안전한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이제 저희 경제 사절단이나 기업인들의 어떤 그 대표단 또 정부의 고위급까지 포함한 어떤 사절단을 좀 우리 연내에 예. 우크라이나에 파견하는 문제를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연내에는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예. 아마 가을에는 보내게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재건 사업에 적극 동참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폴란드에서 이제 경제 행사를 세 가지를 가졌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기업들만 모아서 예. 거의 2시간 가까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거기 이제 뭐 삼성, 현대를 포함해서 예. K-워터에 이르기까지 쭉 와서 자기네들 사업 구상과 현재까지 진척을 얘기를 했는데 이 기업 대표들이 한 말이 두 가지입니다. 예. 첫 번째는 이 폴란드하고 제휴해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에 대통령이 가셔서 한국과 폴란드 사이에 우크라이나의 재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협력 MOU를 맺었습니다. 예, 예.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예. 두 번째는 얘기하는 것이 우크라이나의 지금 여행 금지 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네. 안전한 지역에 기업인들이 갈 수 있도록 뭔가 직접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길을 터달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두 번째를 이제 저희가 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고 예. 말씀드린 것처럼 연내에 경제 사절단 하나 잘 꾸려서 가서 젤렌스키 대통령도 만나고 네. 앞으로 착착 준비를 할 것입니다. 네. 그만 보시더라도 우리 기업들의 진출 전망이 밝아졌고 큰 이제 그 기반이 생겼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네. 공동 언론 발표 내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표현 중에 생직사 사직생 정신으로 연대하겠다 이 표현을 두고 이 야권에서는 러시아를 좀 적대적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국제사회에서 분명히 판단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러시아가 불법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는 예.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 규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를 추구하는 모든 자유를 사랑하는 나라들은 예. 다 우크라이나와 연대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또 네. 그것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한국 전쟁부터 자유를 찾아서 싸워왔던 경험이 있고 예. 그 이후에 이제 전후 복구부터 시작해서 경제를 일궈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특히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에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지역 안보 포럼 ARF가 열렸었잖아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네. 거기에서 각 아시아 외교장관들 다 안보 현안 논의했었는데 러시아, 중국도 참여했었잖아요. 박진 그렇습니다. 장관도 갔었고요. 네. 좀그 관계 개선에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그 러시아와 중국, 러시아 같은 경우는 회담은 없었던 거로 알고 네. 그 박진 장관이 라브로프 장관하고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올 수 있도록 네. 하는 것이 맞다 하는 이제 원칙을 말씀을 했다고 네. 하고요. 네. 중국하고는 이제 외교장관 회담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외교장관은 아니죠. 네. 친강이 오지를 못해서 그 상급자인 이제 국무위원 왕이가 와서 네. 회담을 가졌는데 앞으로 한중 간의 여러 가지 소통이나 교류 협력을 진행해 나가자라고 하는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는 중국에 대해서
이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하자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만 원칙을 지키고 상호 존중에 입각해서 공동의 이익을 찾자는 것입니다. 절대로 굴종적이거나 네. 복속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을 텐데요. 이러한 원칙을 지금 1년 넘게 지켜오고 있고 그러한 기초 위에서 한중 간의 소통이 되기 때문에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나토 방문했을 때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했잖아요. 그때 NSC 회의도 거기 현지에서 주재를 했고요. 예. 그 당시 때 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우선 좀 피곤했습니다. 예. 새벽부터 저희가 다 준비를 하느라고요. 현지 시간으로 봤을 때 새벽 4시부터 이제 상황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4시 시작이 됐고 바로 대통령께 보고를 실시간으로 드렸고 상당히 진척된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ICBM. 이게 고체 연료 ICBM 기술인데 작년에 한번 성공했던 기술, 올해인가요? 한번 성공했던 기술이고 해서 새로울 건 없습니다만은 아시는 것처럼 이 고도가 지난번에 한 2,500km 정도 올라갔는데 이번에 6,000km 이상 올라갔고 더 올라갔죠. 사거리도 조금 늘고 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기술을 이제 발전시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위협이고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계시긴 했지만은 대통령께서 주재해서 NH 상임위원회를 마치 서울에 있는 거하고 똑같이 똑같은 시간에 사실은 실시를 했습니다. 네, 나토에서 반응은 어땠습니까? 나토와 뭐 정보 공유 확대 방안 바이시스요? 가입도 추진한다고 하고요. 나토하고는 이제 그 두 가지 새로운 좀 중요한 합의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ITPP라고 하는 맞춤형 협력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11개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데 뭐 거기에 이제 안보라든지 사이버라든지 정보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것이 나토가 아닌 나라하고 맺는 최상급의 협력 체계인데 이번에 그걸 저희가 합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가 지금 말씀하신 전장정보 활용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군사 정보를 최고 비밀의 군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어야 나토 국가들하고 대한민국이 우리 군 당국 간에 이 중요한 비밀 정보를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은 이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주한 미군의 바이세스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한 다리 건너서 공유를 이제 필요하면 하는 상황이니까 그건 좀 불편하고요. 직접적인 협력 체계를 만드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북한의 이제 도발이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때 우리가 합의를 본 게 NCG 핵 협의 그룹 회의 아닙니까? 내일 첫 회의가 열린다면서요. 사실 이제 서울에서 내일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국가안보실과 그리고 미국의 NSC가 주도를 해서 회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어떤 논의가 있고 어떤 결과물이 나올까요? 그 워싱턴 선언이라고 하는 거는 양자 간의 미국의 핵무기 운영과 관련해서 정상 간에 합의한 것으로는 처음이고 즉 미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서 미국의 핵무기를 운영하고 확장 억제를 실행할 때 우리 대한민국의 목소리가 우리의 발언권이 제도화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번에 NCG 회의에서는 이런 점과 관련해서 공동 기획, 공동 실행, 또 공동의 연습, 그리고 이제 이 정상간을 포함한 그 급변 사태 시 위기 시에 한미 간의 핵을 포함한 확장 억제 그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만드는 문제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협의가 될 것입니다. 이것들이 상당히 이제 보안 사항이라서 발표문은 사실 좀 짧을 것 같은데 담겨 있는 내용은 굉장히 깊다. 사실 북한이나 다른 나라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내일 오전 회의 결과 발표는 짧을 것 같지만 내용은 엄청난 논의가 있을 거라고요. 이게 워낙 군사 비밀 중에서도 가장 보안을 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밖으로 꺼내놓을 수 있는 내용이 조금 적을 겁니다. 토의는 굉장히 심도 있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토 방문 기간에 한일 정상회담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대통령이 기사 총리에게 요구했던 3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문가가 참여하는 그러한 그 검증 그리고 또 하나 요청했던 것은 실시간 정보 공유 그리고 초과했을 때 바로 즉각 방류 중단. 방사능 수치가 기준을 초과하면 그 3가지 중에 지금 하나는 답을 했는데 2가지 답을 안 했잖아요. 그 3가지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충분히 이제 우리 밑에서 논의가 있었고 그걸 반영해서 정상 간의 대화를
하셨고요. 예. 특히 중요한 게 보통 발표문은 각자가 발표하면 각자가 그냥 씁니다. 그렇죠.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 나라의 인식이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네. 각자 사정이 있어서 발표문의 내용은 세부적으로 조금 다르지만 예. 발표문 내용에 대해서 상대방이 다 의논을 하고 사실은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일 양국 간의 협의를 거쳐서 저는 이제 실현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도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야당에서는요, 오염수 방류를 잠정적으로 중단할 것을 좀 요구했으면 좋겠다, 대통령이 그 한일 회담 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제한되지 못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야당의 입장이 제가 보니까 자꾸 이렇게 변해가고 자기 모순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정부 때 그 당시 외교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 장관이 이 방류가 여차여차한 국제 기준에 맞고 투명성이 확보되면 반대할 이유는 없다라고 공식적인 그 발언을 하고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또 우리가 가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또 추가적인 조치까지 해서 우리 국민들을 안심하실 수 있도록 눈을 똑바로 쳐다보겠다고 하는 그걸 만들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방류를 중단한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지금 흐름에 맞지도 않고 그 방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확실히 우리 스스로가 확인하고 그것을 국민께 설명드리는 그 작업이 훨씬 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자세에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태영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6박 8일 유럽 순방 소식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조태영 실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